북한이 이제는 정당한 국가 대 국가로서 인식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풍부한 강물 자원, 값싼 노동력, 그리고 적은 자본을 가진 소규모 개방 경제가 하나 더 출현한 건 북한에 대한 플랜이 세 개의 경제 구역을 묶는 겁니다. 하나는 서해안 경제 벨트가 있고, 하나는 동해안 경제 벨트, 그리고 하나는 국경 경제 벨트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경협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분야로 본다면은 철강, 운송, 건설, 기계 같은 인프라와 가장 밀접한 업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소통에서는 KB증권의 김영환 연구원 모시고 우리가 증시에 적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북미, 또 북중 회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지금 서민 경제에 비해서 고위층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적성 국가에서 그 정상 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좀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수단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인 것 같고요. 과거에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성공적으로 체제 전환을 이뤄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이제는 시장화를 도입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최근에 비핵화라든지 또 사회주의 경제 건설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전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9.19 공동성명 파기 건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 이거 비핵화 가능하겠냐라는 의문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또 긍정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연구원님 시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중국이 참여를 하면서 확실히 북한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이 심화됐다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좀 연속성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 주로 북한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성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구체적인 성과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가시화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1953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사실 주체는 유엔군, 그러니까 미국군과 그 산하에 있는 한국군, 그리고 중공군, 북한군 이렇게 사자의에서 그 정전협정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 번 더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네 개 국가 사자의 참여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의도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6월 달에 있을 북중 정상회담이 아마 실용적인 이런 평화체제에 방점을 찍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6월 달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은 확실하게 어떤 실체가 좀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신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을 한번 함께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중국처럼 만약에 어떤 시장 개방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좀 일차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북한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금융시장의 한국 디스카운트가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이제는 정당한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전 국가 대 국가로서 인식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풍부한 광물 자원, 값싼 노동력, 네. 그리고 적은 자본을 가진 소규모 개방 경제가 하나 더 출현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북한과 앞으로는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래서 북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한국의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 차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을 어떤 그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어떤 개방 경제하에 정상적인 국가로 이제 보고 저희랑 한국이랑도 민간 교류가 좀 가능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인프라 관련 건들 우리가 실제로 좀 북한에 같이 들어가서 인발부를 해서 어떤 뭐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실제로 좀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인프라가 대부분 영역에서 많이 부족한 국가인데 한국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과거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은 이집트에 있는 그 사기업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해외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은 아니고 다만 그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진 것 같고요. 과거에 다른 베트남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린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 인프라 투자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인데요. 지금 북한에는 석탄이 뭐 227억 톤 정도, 그리고 철이 뭐 74억 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80만 톤 정도가 잠재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조 달러니까 한화 기준으로는 4천조가 넘어가는 아주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 그러면 이 자원 개발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플랜이 세 개의 경제구역을 묶는 겁니다. 하나는 서해안 경제벨트가 있고, 하나는 동해안 경제벨트, 그리고 하나는 국경 경제벨트 세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이랑 북한이 경협을 했던 경우 살펴보면은 2007년에도 실제로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개발건에 대해서 실제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번 정부는 그 인프라 투자 개발권과 광물 개발권을 동시에 패키지로 다루고 싶은 의지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에서도 해외가 아니라 북한의 자원 개발이 좀 관심 화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북한의 개방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랑 어떤 교역이 예전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섹터군, 산업군, 또 종목군에 좀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과거에 경협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분야로 본다면은 철강, 운송, 건설, 기계 같은 인프라와 가장 밀접한 업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돌이켜 보자면은 현대그룹과 관련된 이들 중공업들인데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뭐 현대건설, 뭐 그런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뭐 현대상선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런 영역이 점차 많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북한으로의 여행 같은 부분이 늘어나면서 레저라던가
그리고 뭐 인프라가 통신이나 전선 이런 부분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LS 산전 이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미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의 김영환 연구원도 이번 북한의 변화 가능성, 이 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예전에 북한 경협에 실제로 참여했던 기업 위주로 투자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 소통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